2008년 6월 8일 새벽, 일본 어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일 것이다. 졸리네. 트럭으로 사람을 치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칼을 사용할 거야. 모두 잘 있어. 이 글을 본 사람들은 그저 어그로꾼의 글이라 생각하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도발로 그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그런 댓글을 무시하며 지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 두통을 극복할 수 없어. 아, 비가 온다네? 별론데. 나는 착한 사람 역할에 익숙해. 누구나 쉽게 속더라고. 내가 친구를 가질 수 없을까?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히는 것 같아. 언제나 모든 것은 나에게 불리해. 때가 왔다. 가자. 두통과 싸울 것 같네. 정말 끔찍한 비야.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말이지. 카나가와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시부야, 끔찍하네. 아키하바라 도착. 오늘이 보행자 천국의 날이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이것이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토 도모이로. 그는 잠시 후 일어날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12시 30분 무렵, 가토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친 뒤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당일은 차 없는 거리, 즉 보행자 천국의 날이었기에 길을 걷던 많은 인파가 있었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단순 교통사고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가 다쳤기에 소방청에 신고하고 충돌을 일으킨 트럭과 택시로 다가가 운전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에 다가가는 순간 운전석에 있던 가토가 약간의 피를 흘리긴 했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고 괜찮냐며 다가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가토의 범행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7명, 부상자 10명. 갑작스레 일어난 묻지마식 살인. 처음 출동한 경찰도 진압봉을 들었지만 흥분하며 날뛰는 그를 막지 못했고 결국 총을 겨누고 나서야 가토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가토 도모이로. 평범한 인물이었던 그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가토는 혼슈 아오모리의 교회 주택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금융기관의 임원 중 한 명이었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당시에 매우 뛰어난 우등생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운동도 만능인,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죠. 중학교 때는 테니스 클럽의 회장을 하며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던 가토. 그런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뛰어난 인재들만 모아둔 곳이었기에 중학교 때까지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던 그는 첫 시험에서 360명 중 300등을 하게 됩니다. 명문 고등학교의 꼴찌가 평범한 고등학교에 가면 상위권에 속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토의 성적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들 너무 뛰어난 것이었죠. 하지만 가토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성공한 삶을 위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며 그를 훈계했죠. 가끔 이렇게 교육열이 넘치는 부모님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가토의 어머니가 그러했죠. 어머니는 가토를 매우 압박했고 갈수록 그는 정신적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날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몇 시간 동안 밖에 서 있도록 지시했고 쪽지 시험에서 오답이 나온 날은 음식조차 앉아서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바닥에 흘린 것을 주워 먹도록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핍박 속에서 당연히 가토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고 홋카이도 대학의 입학 시험에 떨어지며 그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가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가토 앞에서 그의 동생과 비교하던 것도 그만두었죠. 가토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전문 대학교에 진학하며 자동차 정비공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안식처가 된 곳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 범행 전까지 그가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무려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비판을 글로 쓰며 스스로 위안 삼았고 다른 이들에게 위안받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가토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3일 전인 6월 5일 출근했을 때 자신의 작업복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토는 사라진 작업복을 찾는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는 동료들에게 욕을 한 뒤 곧바로 작업장을 뛰쳐나왔습니다. 후에 전문가들은 이 일이 그의 범행의 트리거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겠지.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무시당할 거고. 적어도 쓰레기는 재활용되잖아. 나는 쓰레기보다 더 못한 존재야. 게시글을 작성한 가토는 모든 인생을 끝내고자 마음먹었고 그렇게 6월 8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토는 신문에는 협조적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전 핸드폰의 모든 연락처와 통신 기록을 지운 것을 물어보자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했던 가토. 이후 가토는 경찰이 자신을 주목하고 한편으로는 막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범행 예고 게시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에 지쳤고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살인을 위해 아키하바라에 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았어요. 라고 말하며 그는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28일에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토는 신문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말했습니다. 공판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가토의 부모에 대한 신문에서 그의 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들을 압박했던 점을 모두 인정했고 아버지는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자신은 자식 교육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1년 3월 24일에 가토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9월 25일에 그의 변호인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일에 결국 그는 사형이 확정되며 지금까지 사형수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토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외할머니는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동생 역시 직장에서 여러 괴롭힘을 당하며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형이 어머니의 첫 번째 복제품이라면 나는 두 번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형처럼 굴진 않았다. 죽을 이유를 능가할 만한 살 이유가 없다.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불행에 빠뜨린 가토. 그가 받아왔던 정신적 압박은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토가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죽어서도 자신의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